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이 보수의 뭐랄까요. 일단 빅브라더 같은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될 수도 있는데, 조선중앙동화, 이 이제 거대 미디어 그룹, 왕국이죠, 왕국. 족벌체제. 여기는 노조도 힘없어요. 민노총 노조가 있긴 한데, 여기 노조는 무늬만 노조입니다. 그래서 민노총 언노련이라고 있거든요. 민노총 산하의 언노련이라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 노동조합, 여기 이제 민노총 이제 산하 지부들이 수없이 많은데 제일 큰 노조가 KBS고, 그다음 MBC고 뭐 이렇죠. 근데 여기 언론 노조에 이제 조선동아 중앙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대로 된 조합은 대우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노조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민노총이라고 무조건 그렇게 좌빨짓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조선중앙동아 이런 곳은 무엇이 움직이느냐? 사주입니다. 사주. 사주와 그 족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믿고 맡기는 어떤 그런 핵심 간부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꾸려가는 왕국이죠. 거기. 근데 그 거대 미디어 권력에 맞서가지고 이긴 권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김대중도 깨졌고 노무현도 깨졌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서로 이제 프렌들리 했죠. 그래서 나중에 종편을 하나씩 안겨줬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좋았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뭐 남극 북극처럼 멀었고, 에, 문재인은요 조심했죠. 조중동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극도로 조심했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적대적인 것처럼 보였어도 조중동이 문을 완전 죽이는 것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같은 편은 또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또 같이 할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진영 자체는 다르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조중동의 백업을 받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요, 조중동은 처음에 대통령을 만들 때는 그야말로 1등 핵심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봅니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최대 공신은 뭐 누가 뭐라 해도 공신이라기보다는요, 최대의 그 영향력이랄까, 그 요인은 조중동입니다. TV조선 채널A, JTBC 같은 이런 매체들이 압도적으로 밀어줬거든요. 그때 이제 문재인과 각을 세우고 추미애와 각을 세우고 조국과 각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거대한 영웅이 이제 탄생했던 거죠. 그걸 그렇게 만든 것은 그 언론입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그 미디어 왕국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을 만들고 한동안은 허니문을 달렸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떤 지점부터 이제 드디어 이게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이제 거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근데 지금은 단순히 거리감 생긴 정도가 아니고 남극 북극 같은 관계가 됐죠.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데가 동아일보입니다. 채널A 요 두 군데. 그 다음이 이제 JTBC 중앙일보가 그 중간에 쓸 수 있고, 조선하고 TV조선은 그래도 조금 덜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봐서는 같은 입장들이죠. 이런 것을 뭐 조금만 거기 들여다보면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래전에 벌써 약 한 1년도 더 됐습니다. 조정동은 거의 그들의 선택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벌써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전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임기 초에는 그래도 지원을 좀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오히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김건희 여사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부터 계속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더니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때부터 완전히 쪼개졌고요. 심지어는 그 조중동이 한결같이 목소리를 이렇게 통일시켰던 게 김건희를 버려라 했죠. 김건희를 버려라. 김건희를 버려야 윤이 산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수백, 수천 번 했을 거예요. 기사로, 칼럼으로, 뭐 사설로 뭐 엄청나게 나갔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팩트를 아마 중시했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카드라가 선동이 많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오다가 결국 이제 이런 뭐 엄청난 어떤 사태로까지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으로 몰리면서 지금 뭐 탄핵 소추된 상황이죠. 자, 이런 속에서 조중동은 선택지가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 조기 대선을 확신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워낙 여기가 끝발이 센 데라서 이들이 어떤 소리를 하는지 이들의 어떤 그 생각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동안 조중동의 선택은
한동훈이었었죠. 한동훈. 근데 요즘 한동훈 이야기를 안 해요. 한동훈이 일단 당대표에서 사퇴한 것도 있지만 지지율 조사가 최근에 한 5번 나왔잖아요. 한동훈이 전부 한 자릿수가 나오면서 드디어 조정동이 한동훈을 손절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그랬잖아요. 한동훈은 지지율 거기서 15%, 14%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 전에. 여기서 더 떨어져서 한 자릿수로 가면 조정동이 한동훈을 버릴 것이다. 버릴 때는 차갑게 버립니다, 그냥. 뭐 그게 바로 드러나네. 이제 이 기사도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최근에 약 한 보름 사이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요. 갤럽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이 5% 나왔잖아요. 홍준표도 5% 나왔고 그 기사에 달린 조정동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한동훈 망했답니다. 주체가 한동훈 망했다. 조정동이라는 데가요. 배신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선택한 사람이 한동훈이었는데 보니까 아니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냥. 정치판에서는 뭐 배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서로 가는 길이 다르면 갈라서는 겁니다. 그냥.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정치할 때 시작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항상 갈라지게 돼 있어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건. 혈연이에요, 혈연. 그런 느낌이 아니면 같이 못 갑니다.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선입니다. 노선. 그래서 소위 이제 스탠스라는 거죠. 한동훈은 노선이 흔들렸기 때문에 스탠스가 흔들렸기 때문에 보수에서 정치할 수가 없어요. 당대표 될 때까지는 그래도 좀 덜해서 괜찮았어. 제가 볼 때는요. 되고 나서가 더 문제야. 되고 나서. 그 후의 행보가 그냥 한동훈을 잡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너무도 그 어정쩡한 행보, 그리고 좌파적 행보, 그리고 앞뒤 말이 맞지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각 세우면서 그게 더욱더 노출이 됐고, 그 과정에서요. 그래도 조정동은 계속해서 한동훈을 밀었죠.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 이렇게 서로 갈등하게 되면 한동훈 편을 들었던 거죠. 윤 대통령을 깠거든요. 그때까지는 한동훈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지율 조사가 7%, 8%, 9%, 7%, 5% 이렇게 5개 나왔거든. 마지막에 5개가 5%가 나왔다고. 이제 드디어 이제 버리더라고요. 한동훈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 딱 한 개 변입니다. 갑자기 어느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확 올라와서 15% 이상 혼자 보수에서 독주를 하면 다시 이제 한동훈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동이. 그런데 그 가능성은 거의 없죠. 제가 지금 보니까요. 한동훈은 과거에 그 문국현처럼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국현. 기억하시죠? 정말 짠하고 나타났을 때는 이미지 좋았고 사람 정말 참신했잖아요. 야권에서 시작했지만 야당 같지도 않았죠. 그 사람은 좌파가 아니거든. 문국현 같은 사람은.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이재호한테 이겨서 은평에서 국회의원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정치 자금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걸려가지고 한번 유탄 맞더니 완전히 뭐 끝나버렸잖아요. 그 뒤로는 문국현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타나지도 않아. 없어. 한동훈이 딱 이렇게 되기 딱 좋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리고 본인이 그 갖고 있는 정치적 어떤 장점도 분명히 있긴 했어요. 있지만 역량이 미치지 못합니다. 정치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가 얇아요. 주변의 측근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거기에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자질이 안 되는 거지. 그 각 세우면은 유는 죽고 한동훈은 산다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것만이 한동훈이 살 길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김종혁이라든가 신지호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펌프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때도 경고를 여러 번 했거든. 그거 망하는 길이다. 결국 망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면 한동훈이 독보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차츰 보수가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이는데도 자꾸 그러고 앉았네. 한동훈 지지자들은 진짜 보수들도 많았어요. 거기 사실은. 근데 몰랐던 거지. 유튜브 보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동훈이 정치 이런 걸 잘 모르고 노선 뭐 성향 이런 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히 좋아하다가 이거 보니까 진짜 윤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안 좋구만. 완전히 나쁜 놈이구만. 여기 완전 뭐 내부 분탕 이준석이하고 다를 게 없네. 이렇게 가버렸다니까. 그렇게 빠져나간 사람들은 안 돌아옵니다 이제. 한동훈은 그래서 여기 국민의힘에서 정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만일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한동훈이 출마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그것도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출마한다 해도 되지도 않아요. 일단 조정동이 버린 인물이 거기서 또다시 득실할 가능성도 없고 한동훈을 떠난 보수 민심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정치 성향에도 맞지 않고 그렇다면 지금 한간의 이야기는 있더군요. 탈당해서 신당을 만든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그것도 뭐 하나의 선택지가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원점에서 시작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동안 한동훈의 지지율은 포말 지지율입니다. 거품이에요, 거품. 조중동이 만들어준 거품이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중동은 딱 조선중앙 동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언론이 만들어준 거품이었었어요. 저쪽에는 이재명, 이쪽에는 한동훈, 이 구도의 힘을 크게 입었던 거죠. 그런데 그 구도가 이제 깨졌지. 왜냐?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은 40%, 50% 나오는데 한동훈은 5%, 7%, 8% 하는데 그게 무슨 라이벌이 아니잖아요. 뭐 그러면서 다 깨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한동훈은 이미 없었다, 죽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정치판에서 뭐 어쨌거나 깡패는 지지율입니다. 이거 이기는 데가 없어요. 아무리 뭐 좋은 명분이고 뭐 어떤 주장이고 있더라도 그 앞에서는 전부 법는 녹듯이 그냥 허물허물해집니다. 자, 여기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제가 설을 너무 풀었나요? 이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10분을 떠들어 버렸네. 자, 한동훈 독주 깨지자 여권 대선판 리셋. 근데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한동훈 사진 정도는 내줄만 한데 한동훈이 없어. 여기 보면은 사진 자체가 없다니까. 이게 언론에 사람 취하는 법, 버리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법 중에 한 개죠. 그러니까 조선중앙동화 같은 데서는 요 4명 중에 아마 찾을 겁니다. 요 4명 중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사람은 김문수다, 황교안이다, 막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뭐 김문수를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언급하고 했고 지금도 이제 그런 방송을 하고 있지만 조중동 같은 이런 유력 매체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죠. 요 4명 중에 고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요 4명 중에 최근 지지율 동향이 홍준표가 지금 부상하고 있죠. 한동훈이 저렇게 망하면서 최대 수혜자가 지금 홍이 되고 있는 거죠. 홍이. 자, 아무튼 대통령도 버리고 한동훈도 버리고 이제 그들이 누구를 선택할까요? 제가 볼 때는요. 조중동의 입맛에 가장 맞는 인물은 글쎄요. 원래는 김무성이었었거든요. 근데 김무성이 이제 아웃되면서 유승민으로 왔었어요. 유승민이 또 이렇게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이준석으로 갔었다고요. 진짜입니다. 이준석을 또 밀어보려고 사실 대통령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조중동이 키워가지고 어떻게 한국의 케네디 같은 그런 존재를 만들어 보려고 했죠. 근데 이준석이도 알다시피 그런 식으로 뭐 안에서 그냥 분탕만 치다 결국 이제 쫓겨나갔고 그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선택한 인물이 한동훈이거든요. 한동훈. 근데 그 한동훈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버려졌고요. 다음은 누굴까요? 다음은 이 중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근데 이 중에 뭐 제가 지지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조중동은 누군가를 선택하겠죠. 당연히 이제 오세훈일 가능성이 큰데 오세훈이 지금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기가 지금 명태균에게 딱 걸렸어 지금. 그래서 지금 거기 발목 잡혀가지고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리고 홍준표는 원래 또 조중동하고 관계가 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스타일이 아니야. 조중동이 입맛이 맞지 않는 거야 홍준표는. 그래서 여기다 독고다이인데다가 약간 럭비공이잖아요. 그래서 조중동의 입맛대로 움직여질 사람도 아니고 뭐 그래서 여기도 어쩌면은 배척될 가능성이 크다. 지지율은 지금 좀 나오죠. 그렇지만 근데 지지율이 홍준표가 만일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진짜 확 올라와가지고 혼자 10%대 딱 가버리면은 그때는 조중동도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없이 저쪽을 막기 위해서 홍준표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이제 경우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 봐서는 오세훈 가능성이 높았지만 오세훈이 쉽지 않다. 그럼 결국에는 안철수 아니면 유승민 요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이준석은 아웃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요번에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1% 나왔더라고요. 이준석이도 이제 그 한계 속에 빠졌다라는 게 드러났고 1%, 2% 또닥또닥거리고 있거든요. 그건 틀렸어요. 유승민은 역선택 들어가는 여론조사에서는 보수에서는 1위를 하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보수 진영만 놓고 보면 또 지지율이 하위권에 들어갑니다. 어쨌거나 제가 볼 때 조중동의 선택은 안철수, 요 유승민 둘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들은 완벽하게 조중동의 노선하고 일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도 딱 맞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비슷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도 비슷해요. 전부. 딱 맞아 들어가는 인물이고 홍준표는 거기서 약간 점수가 미달합니다. 입맛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오세훈 시장은 진짜 맞지만 여기는 지금 리스크가 크게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자, 뭐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제가 대충 기사는 제가 소개하지 않습니다. 기사는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헤드라인만 보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여권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요거는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포스트 87 길을 묻다. 안철수 87년 체제 국민 둘러 쪽에
선거법만 바꿔도 해결된다. 지금 87년 헌법이잖아요,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진짜 지왕인 줄 알아, 대통령이. 제왕적 국회입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힘이 더 세요, 대통령보다도. 미국도 대통령보다 의회가 더 셉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대통령 탄핵권이 있지만 미국도요,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이 없어요. 때문에 이게 기울기가 달라졌다니까. 그래서 의회가 만일에 야당이 상하 양원을 다 장악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에는 대통령 꼼짝 못해요. 근데 미국은 균형을 이루잖아요. 공화당, 민주당이 거대 양당이 거의 뭐 한석 차이로 이기고 지고 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설림 현상이 없어서 의회가 뭐 합리적으로 보일 겁니다. 뭐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미국이 일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도 똑같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꼼짝 못해, 그러면은. 그야 여소가 되면은.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진짜 제왕적 권력은 국회입니다. 국회 다수당. 그게 180석 가까이 되는 정당이 혼자 이렇게 떠 있으면 거기다가 우호적인 정당하고 합쳐서 200석 가까이 있으면요. 이거는 뭐 그야말로 괴물이죠.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한다니까요.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 바꿔야 됩니다. 지금 헌법은요, 의회 독재의 헌법입니다.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는 헌법이다. 딱 하나 있는 게 계엄령인데, 계엄령 그것도 무늬만 계엄령입니다. 그거 바로 해제하라 그러면 해제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가 알던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어떤 절대 권력 그런 거 없습니다. 어쨌거나 안철수 이야기를 요즘 우리 조정동에서 열심히 전달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심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이냐 안철수냐를 놓고 지금 고민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선택은 아니라고 해도요. 이들이 워낙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심상치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자,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제 이걸 해결하자면 부정선거 이슈가 막 이렇게 솟아 올라와야 될 텐데 지금도 언론들은 뭐 전혀 미동도 하지 않죠. 자, 그런 속에서 벌써 대통령 끌어내리고 멀쩡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내란도 아닌데 내란 세력은 저들이잖아요. 오히려 그들 보고 내란이라 하지 않고 대통령 보고 내란이라면서 끌어내리고 자, 조기 대선했다가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유승민 안철수면 그래도 중도 확장성이 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저러다가 조정동도 정말 하늘에 벼락 맞을 겁니다. 자꾸 저는 뭐랄까 자신들의 이해관계, 덕실 이런 것만 따지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들도요 좌파들이 저쪽 민주당 쪽이 집권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 잡는 데는 또 나중에 엄청나게 또 뛰어들 겁니다. 이재명 쪽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조정동이긴 하죠. 거기 개딸들 주요 농객들 방송 조금 들어보면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조선일보입니다. 그래도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